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충청북도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된 큰 청소년 행복연구소 소장 박경미입니다. 이번 연구는 충청북도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자분들의 역량을 파악하고 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실태조사와 면담조사를 활용하였습니다. 실태조사의 경우는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청소년 대상 설문에서는 청소년이 현재 참여하는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활동을 통해 만난 청소년 지도자의 영향력, 역량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지도자분들의 자가 직무 능력과 역량 강화의 필요성, 현장에서의 다양한 현안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면담 조사는 청소년 지도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면담 내용을 보면 역량 측면에서 청소년 지도자가 체감하는 어려움과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또 환경 변화에 대한 요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태조사 결과 중에서 주요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은 설문을 진행할 당시에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또 시설을 이용했던 청소년들인데요. 총 505명이 참여했고요. 청소년 지도자는 충북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지도자들인데 총 106명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분석 방법으로는 기술 통계와 그룹 간 평균 비교 방법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인된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응답자의 현황을 보면 설문에 참여한 505명의 청소년 중에서 60.6%인 306명은 여자 청소년이었고요. 남자 청소년은 응답자의 39.4%인 199명이었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교급으로는 중학생이 21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고등학생, 초등학생, 대학생 순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54%인 276명은 충청북도에 있는 시, 군 지역 중에서 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수련시설을 이용하거나 또 청소년 시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었는데요. 응답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응답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4%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었고요. 또 단순히 시설만 이용하는 청소년도 전체 응답자의 19.6%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수련시설에서 활동한 기간은 우측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결과를 보면 1년 미만인 청소년이 전체 응답자의 41%로 가장 많았는데요. 1년 이상이 되는 청소년도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 26%, 2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17%, 또 3년 이상이 16%로 전체 59%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질문입니다. 응답 결과를 보면 사회성이 강화되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 응답자의 37.4%로 가장 많았고요. 관계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4%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은 공동체 의식을 대표하는 사회성과 관계력에서 도움을 얻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 지도자가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향상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진로 탐색이나 자아 존중감, 그리고 진로 결정 순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된 영역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 참여 수준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청소년의 참여 수준은 1단계에서 8단계로 구분해서 조사했는데요. 여기에서 참여 수준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고 이끌어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조사에서는 참여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활동에 대해 자가 진단하도록 했는데요. 청소년들의 참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 문항에서는 청소년들이 이해 가능한 문장으로 각 상황을 묘사해서 질문했습니다. 1단계는 참여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참여 수준이 높아져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더 나아가서 청소년 지도자를 포함한 주변의 성인들을 자신들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가는 그런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8단계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이끌어가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단계에서 3단계는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가 없는 비참여 단계로 볼 수 있고요. 4단계에서 5단계는 일반적인 참여 단계, 그리고 6단계에서 8단계는 실질적인 참여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들의 57.4%는 6단계에서 8단계인 실질적 참여 단계에 해당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4단계와 5단계에도 각각 18.6%와 12.9%의 응답률을 보이면서 대부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청소년 활동에 임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이 청소년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신뢰 특성을 보이는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정의한 신뢰 특성은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 활동 중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청소년이 청소년 지도자를 신뢰하게 된 정도를 말하는데요. 총 8개로 구분된 항목을 4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모든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은 3.47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평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지도자가 기회를 줄 것에 대한 신뢰나 또 응원을 보낼 것에 대한 신뢰가 각각 3.59와 3.54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사된 신뢰 수준은 이번 연구에서 청소년 지도자가 활동 중에 약속을 지키거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청소년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가 업무를 잘 수행할 것에 대해서 청소년이 신뢰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것입니다. 전체 평균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된 값에서 3.5를 나타내고 있고요. 청소년 지도자가 지니고 있는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자가 보여주는 믿음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 각각 3.54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이 청소년 지도자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 신뢰 특성과 신뢰 수준으로 구분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신뢰 특성이 3.47, 신뢰 수준이 3.50의 평균을 보이면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해온 청소년들의 청소년 지도자를 향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에 대한 만족도 역시 총 5개의 영역을 4점 척도로 조사했습니다. 전체 항목에 대한 평균이 3.49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람 측면에서 만족도가 3.56으로 가장 높았고요. 다시 참여하고 싶은 정도가 3.52, 즐거움이 3.46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시 참여하고 싶음에 대한 욕구는 이번 연구 이외에도 다른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청소년 활동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의미 있는 값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신뢰 특성, 신뢰 수준, 그리고 청소년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이 활동에 참여했던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기간들보다 소폭이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주요 결과들을 공유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 지도자들은 총 106명이었는데요. 현재 충북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자의 수가 184명임을 감안할 때 충북 지역 전체 청소년 지도자의 57.6%가 설문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답자의 성별로는 총 106명의 응답자 중에서 57.5%인 61명이 여성이었고요. 남성은 42.5%인 45명이었습니다. 연령으로는 30대가 29.2%로 가장 많았지만 40대가 26.4%, 50대가 24.5%, 20대가 19.8%로 모든 연령대가 유사한 수준에서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전공은 청소년 관련 학과가 전체 응답자의 47.2%로 가장 많았고요. 사회복지나 아동 관련 학과가 32%, 기타 다른 전공자들이 20.8%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 활동을 지도할 때 가장 필요한 직무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설문 문항에서는 총 13개의 직무 능력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3개의 영역을 1위부터 3위로 선택하도록 한 후에 그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순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를 확인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가 174점으로 가장 필요한 직무 능력으로 나타났고요. 사업 기획이 104점, 청소년 자치활동 운영이 86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앞에서 언급된 직무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직무 교육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각각의 직무 능력별로 2개에서 4개까지의 직무 교육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그 교육의 중요성 여부에 따라서 순위를 선택하도록 해서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점수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청소년 지도자가 가장 필요한 직무 능력으로 선택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평가 영역에서 제시되었던 직무 교육 3가지 영역 중에서 우선순위를 파악한 결과입니다. 제시된 3가지 항목 중에서는 기획력과 문제 해결 관련 교육이 288점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교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한 직무 능력으로 선택되었던 사업 기획 영역에서는 인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세부 교육이 263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사업 기획에서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교육도 248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사업 기획 단계에서 청소년 지도자는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직무 능력으로 선택되었던 청소년 자치활동 운영에서는 청소년 참여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는 교육이 2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을 지도할 때 가장 필요한 이론 지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 항목 역시 13개의 이론 지식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3가지의 우선순위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점수를 계산한 결과인데요. 청소년 활동이 1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 복지가 96점, 청소년 정책이 88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업무에 필요한 실무 능력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입니다. 실무 능력은 앞서 제시된 직무 능력과 같이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이 가장 높은 점수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기획 개발이 161점, 기관 운영 실무가 116점, 청소년 상담이 53점, 레크레이션이 32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청소년 지도자에게 프로그램 기획은 가장 큰 책임과 직무로 인지되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사업을 제공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한 영역입니다. 이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6%가 이런 사업이 있다면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개인의 역량 강화를 이유로 제시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8%로 가장 많았고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전체 33.7%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힐링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지도자도 전체 응답자의 14.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참의 이유는 우측의 보라색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업무를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교육 참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지도자가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응답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상사나 동료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으로 응답한 청소년 지도자도 각각 20%와 13.3%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지도자가 생각하는 직무 능력, 이론 지식, 실무 능력,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확인했습니다. 직무 능력과 실무 능력에서는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운영에 대한 측면이 강조되고 있었고요. 이론 지식은 청소년 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자의 직무 교육 수요도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직무 교육은 전문 교육과 직급 교육, 동아리, 정책 사업의 교육과 컨설팅으로 구분되는데요. 전문 교육은 6개 영역, 직급 교육은 2개 영역, 동아리는 청소년 지도자의 학습 동아리 지원의 형태, 정책 사업 관련된 5개 영역의 교육과 컨설팅으로 구분해서 조사했습니다. 각 영역에 대한 청소년 지도자들의 수요 결과를 보면 고교학점제를 포함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중간 직급 지도자에 대한 교육도 75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수요도 높았는데 환경 프로그램, 진로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점수가 각각 46점, 64점, 66점으로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 표기된 정책사업 관련 두볼, 수련활동 인증제, 수련활동 신고제, 성취보상제, 안전 등에 관련된 교육은 수요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문교육 영역에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나 트렌드를 반영한 이슈를 주제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 등에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자의 전문성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청소년 지도자가 스스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행동이나 업무 수행 시 보이는 행동의 특성들, 주변이 청소년 지도자 자신의 전문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인데요. 조사에 활용된 영역은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과 관련된 분야의 독서를 하고 있는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력을 갖추고 있는지, 네트워크 구축력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입니다. 전체 문항의 평균은 4점 만점에서 3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스로 갖는 직업의 소명의식과 다른 지도자들과의 연대에서 각각 3.25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고요. 다양한 대상과 네트워크 구축은 2.64, 업무에서의 판단력은 2.66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자의 직업 만족도와 관련된 조사입니다. 청소년 지도자의 직업 만족도는 4점 만점에서 2.55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직업 만족도를 평가하는 8개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근무 내용과 의사소통도 사실상 2.76과 2.99로 3점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가장 낮은 수준의 직업 만족도는 임금이었는데요. 평균 점수가 2.22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직업 안정성도 2.3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자의 활동 역량을 5개 영역으로 구분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설계, 실행, 수행, 개발, 태도로 구분된 역량에서 청소년 지도자가 생각하는 중요도와 수행도를 구분해서 확인했습니다. 각 내용을 보면 노란색으로 표기된 각 영역의 중요도가 수행도보다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모든 영역의 역량이 청소년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설계 역량은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 관련 지식을 이해하는 수준, 정보 활용 기술, 청소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지 파악한 역량인데요. 여기에서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청소년의 수준, 요구, 흥미, 청소년 주도성, 문제 해결력, 다양한 체험 기회의 적절성 등을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지에 대한 것이고요. 상황을 고려한다는 것은 기관의 현황, 예산, 지역사회 특징, 계절, 사회 트렌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모든 영역에서 중요도가 수행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행 역량인데요. 청소년 지도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 안전관리, 관계 형성, 참여 촉진,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것, 마무리 평가 이런 실행 영역에서 중요도와 수행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중요도가 수행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 형성은 수행도 영역에서 4점 이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행 역량은 업무 수행 지식과 네트워킹, 일반 행정의 수행 정도, 청소년 지원으로 구분한 결과입니다. 일반 행정 수행은 주로 문서 작성과 기획서의 작성, 컴퓨터 활용, 예산 편성, 집행 등을 말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지원 기술은 상담이나 동아리 연계,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연계, 위기 청소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행 역량에서도 중요도가 모두 5점 만점에서 4점대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수행 역량에서도 수행도는 중요도보다 모두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개발 역량입니다. 개발 역량은 자기 이해, 전문성 개발, 자기 관리로 구분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기 이해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 업무 스타일에 대해 이해를 포함하고 있고요. 자기 관리는 체력이나 스트레스 시간, 소진 극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수행도가 중요도보다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영역은 자기 관리로 4.27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관리는 수행도에서 3.78로 모든 영역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역량에서 태도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청소년 활동, 직업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 부분인데요. 청소년에 대한 태도는 애정, 책임감, 배려의 자세, 인내심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청소년 활동에 대한 태도는 열정과 비전 수립, 보람, 자신감, 추진력 등을 포함합니다. 직업인으로서의 태도는 사명감, 자부심, 마인드, 마음가짐, 근면, 윤리의식 등을 포함한 문항을 제시했습니다. 태도에서는 앞서 확인된 역량들과 같이 수행도에서 모두 중요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행도의 평균 점수가 모두 4점 이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소년 지도자 대상으로 진행된 면담조사의 주요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면담조사는 청소년 지도자 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이 역량 측면에서 당면한 문제, 또 청소년이 수련시설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청소년 지도자가 요구하는 청소년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청소년 지도자 역량 향상을 위해서 환경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시설이 역량 측면에서 당면한 문제인데요. 청소년 지도자들은 청소년 활동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 이후로 청소년 활동 영역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강조되면서 청소년 지도자들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별로 어떤 측면부터 디지털 전환을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막막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청소년 지도자의 잦은 이직과 중간 관리자의 부재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시기에 청소년 활동 현장을 이탈한 중간 관리자들이 많아지면서 그 현재 자리를 대신하는 신규 지도자들이 갑작스럽게 또 최근에 확장되는 대면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인력 부족 자체가 갖는 그런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활동에 대한 학교와 청소년의 무관심이 언급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청소년 활동의 대면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학교와 청소년 시설이 연계되는 활동은 오히려 감소되거나 찾기 힘든 수준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청소년이 잘 모집되지 않으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공유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면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현재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면담에서 제시된 영역을 보면 첫 번째는 신규 청소년 지도자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 세 번째는 청소년 모집 방법에 대한 교육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청소년 지도자 대상 교육의 경우는 지역시설에서 청소년 지도자의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어서 동시에 신규 청소년 지도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설 자체로는 인력이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들에 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적용 가능한 그런 실질적인 교육으로는 지금 바로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청소년과의 소통 방법, 레크레이션, 난타와 같이 직접적인 활동 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모집 방법으로는 청소년 모집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청소년들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면담이 진행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청소년과 청소년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역량, 학교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역량, 청소년 업무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도구를 이해하는 역량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다문화 청소년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언급되고 있었고요. 청소년 시설의 인력 부족으로 청소년 지도자에게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청소년 활동 업무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이나 예산 관리,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체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환경 변화로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청소년 관련 집단과 또 청소년 지도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언급된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과 시설 내에 청소년 지도자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논의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학교와의 협력 강화는 학교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청소년 지도자의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중앙 정책 차원에서 학교와 청소년 시설의 정책적인 업무 협약 등이 이루어지면 청소년 활동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의 힐링 지원도 유목화된 내용인데요. 청소년 지도자의 잦은 이직과 낮은 임금, 또 추가 근무 등과 같은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지도자의 소진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아카이빙으로 구축하는 것도 강조되고 있었는데요. 청소년 지도자들이 활동에 대해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또 레크레이션 관련된 스킬, 공동체 활동의 방법과 같은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도자가 현실적으로 참여 가능한 시기를 고려해서 역량 강화 교육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 또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이런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8가지 제언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청소년 지도자의 디지털 역량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요. 국가 정책에서도 활동과 시설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도 메타버스나 줌을 기반으로 한 단순 온라인 프로그램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했듯이 디지털 전환은 아직도 많은 기관에서 막연한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청소년 지도자가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청소년 지도자가 시대적 과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시설과 학교의 연대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교육 정책적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와 청소년 시설이 연대한다는 것은
청소년이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꼭 필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이 학교와 협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학교 동아리와 청소년 시설의 프로그램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학사 일정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일정이 체계적으로 사전에 논의되는 등의 구체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지도자 대상 역량 지원 과정에 검토와 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필요한 직무 능력으로 선정되고 또 다양한 영역의 조사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교육은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 청소년 지도자는 프로그램 개발 교육에서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다른 교육들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현재 제공된 교육의 내용이 재평가되어야 하고 또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지도자들은 프로그램의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 등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내용을 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현재 운영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있어서 청소년 지도자의 현실적 참여가 가능한 역량 지원 과정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청소년 시설은 인력적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죠. 대부분 2명에서 3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지도자들은 이런 업무 현장을 벗어나서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의 횟수를 증가시켜서 청소년 지도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또 청소년 지도자가 참여 가능한 시기를 적절히 고려해서 교육을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직급별 직무와 실무 능력의 강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설의 인력적 한계로 인해서 청소년 지도자의 실무 역량 교육을 대부분 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질적으로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활동 자료 아카이빙을 위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청소년 지도자들은 다양한 활동 역량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수행도가 높지 않았는데요. 청소년 지도자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다양한 수행 방법을 통해서 수행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카이빙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지도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청소년 지도자들이 역량 향상과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청소년 지도자의 힐링과 소통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할 수 있습니다. 역량 강화는 청소년 지도자 스스로 자기 관리가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청소년 지도자의 자기 관리는 청소년 지도자의 개별 역량 중에서 청소년 지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인 것에 비해서 수행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건강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도자의 근무 여건 전환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청소년 지도자들의 직무 만족도는 4점 만점에서 2.5 수준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임금에 대한 만족도는 2.2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안정성이나 복지 등에 대해서도 3점 이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근무하는 인력도 2명에서 3명 정도인 수준으로 굉장히 열악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의 근본적인 근무 여건으로 임금, 근무 시간, 시설별 인원수 등에 있어서 향상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시설별로 근무 여건의 변화를 시도하는 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일부 제언 사항들을 안내 드렸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와 제언들이 청소년 활동 현장을 지켜내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분들을
응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지도자분들의 역량 지원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